안녕하세요. 오늘 IP 콘텐츠 스타트업을 위한 마케팅 전략법에 대해 소개해드릴 STC의 대표 임희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디자이너를 거쳐서 GS 홈쇼핑에 입사해서 QA랑 PB 기획팀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홈쇼핑 기획하는 STC라는 회사와 라이브 커머스라는 셀러비전이라는 두 개의 회사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해왔던 매출이라던가 아니면 홈쇼핑사 어떤 상들을 탔었는지를 그냥 잠깐 보여드렸고요. 오늘 이제 IP 컨텐츠라고 하는데 사실은 마케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막연해요. 마케팅에 대한 종류도 굉장히 많고 마케팅 어디부터 해야 되냐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근래에 컨설팅을 하는 분들도 사실은 마케팅이라는 거를 모르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세일즈랑 마케팅을 혼동하는 경우는 훨씬 더 많고요. 물론 마케팅이 세일즈를 위한 하나의 방식이죠. 방식인데 근래에 봤던 유튜브에서는 세일즈와 마케팅과 브랜드는 같지 않다. 다만 범위가 다른데 큰 브랜드 안에 브랜딩을 하기 위한 마케팅이 있고요. 그 마케팅을 위한 세일즈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두 탭으로 나눠서 마케팅에 대한 아주 그냥 리즈너블한 얘기들을 먼저 진행을 하고 후 쪽에는 근래에 대세가 되고 있는 콘텐츠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눠보면서 Q&A를 편하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마케팅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몰라요. 주로 이제 3년차, 5년차가 되셔도 저도 사실 마케팅이라는 거를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스타트업을 할 때 2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시작했을 때 뭣도 모르고 정말 그냥 상세 페이지 만들고 그냥 온라인에 넣고 그래도 팔리던 시절이 사실은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상세 페이지 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광고 문구 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여야지만 그 수많은 상품 브랜드 중에서 내 제품이 눈에 띕니다. 내 서비스가 눈에 띄고요.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과연 어디서부터 생각해야 되냐, 매출을 위한 거냐, 아니면 그냥 광고를 하는 거냐, 내가 비용은 얼만큼을 내야 되냐, 브랜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마케팅이 맞느냐, SNS로 하는 게 맞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다반사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마케팅을 대표님들이 하고 싶은 건 서비스든 그게 제품이든 첫 번째도 매출, 두 번째도 매출, 세 번째도 매출이라고 생각해요.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사실 인원이 많지 않아요. 앞쪽에 팀빌딩을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많이 받아서 아예 팀이 꾸려져 있는 상태로 스타트업을 시작하셨다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덜할 수도 있지만 이 마케팅이라는 거에 힘쓸 시간이 그렇게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하루에도 흘러가는 24시간이 굉장히 짧은 대표님들이 다반사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들을 어떻게 줄이면서 나는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마케팅을 하는지를 저랑 이거를 살펴보시면서 각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마케팅에 대해서 내가 뭘 원하는 것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가 당장의 매출을 위한 마케팅을 하는 건지 아니면 홍보를 해서 내 제품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볼 것이다라는 의지로 하는 것인지. 세 번째는 내가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이 마케팅의 효과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오해는 버리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브랜드나 내 제품의 가치를 올려서 매출이 많이 나도록 하는 게 마케팅의 비용은 줄이면서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건 제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만들려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저는 상품도 제대로 만들지 않았는데 브랜드도 제대로 매칭이 안 돼 있는데 어떤 결이나 깊이나 또 고객에 대한 니즈나 시장에 대한 분석이 전혀 안 됐는데 마케팅 어떻게 해야 돼요? 마케팅 얼마에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 앞을 먼저 살펴봅니다. 제대로 된 부분들이 있는지. 근데 일단 중요한 건 나한테 맞는 거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만들려고 말해요. 이거는 제가 했던 예시인데 제가 라이브 커머스를 인스타그램에 하면서 저는 개발비로 많이 나가서 투자를 일부러 안 받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비를 쓸 돈이 많지 않았어요. 여의치 않았어요. 근데 저는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비를 줄이면서 매출이 잘 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되게 좌충우돌 여러 가지를 해보다 보니까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이런 지금 나오는 쇼츠나 릴스 같은 것들이 먹힌다는 걸 벌써 저는 한 2년 전에 해봤던 거고요. 그때 이제 이런 짧은 30초짜리 제가 알림을 찍어서 그걸 인스타에 올렸고요. 단 저는 이걸로 저희 팔로워가 그때 뭐 한 100, 200명, 300명 뭐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조회수를 2245회를 얻었어요. 저는 이걸 얻기 위해서 그럼 얼마의 광고비를 썼을까요? 채팅창에서 막 얘기해 주셔도 돼요. 저는 2245회의 조회수를 얻기 위해서 얼마의 광고비를 썼을까요?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얼마의 광고비를 썼을 것 같으세요, 대표님들? 300만 원이요. 병원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청강하셔서 감사합니다. 안 썼을 것 같다고요? 안 쓰진 않았어요. 썼어요. 그냥은 사실 만약에 제가 팔로워 수가 200이면 보시면 알잖아요.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 수가 200명이다, 300명이다 했을 때 조회수가 몇 개 찍히나요? 200개가 다 찍히진 않잖아요. 전환율로 봤을 때 한 뭐 10에서 20% 찍힌다고 봐도 훨씬 더 상회하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 정도 썼을까요? 힌트는 10만 원 미치예요. 5만 원. 비슷해요. 그거보다 조금 덜 썼어요. 맞추시면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못 맞추셔서 일단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만 원을 썼어요. 2만 원. 일주일에 2만 원을 썼어요. 근데 저 조회수는 2, 3일 만에 나왔고요. 어떻게 했냐면 일단 충분한 분석을 했어요. 마케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분석하셔야 되는데 제 채널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분석을 사실 인사이트에서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 사람들이 사진을 좋아하는지 동영상을 좋아하는지를 파악했고 그 동영상 중에서도 어떤 시간대의 동영상들을 좀 잘 보는지를 파악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30초짜리로 만들어서 올렸더니 적중한 거죠. 다만 비용에 대해서는 5천 원을 썼을 때와 만 원을 썼을 때, 2만 원을 썼을 때를 다 비교해 봤는데 제가 이런 동영상 짤 컨텐츠 같은 경우는 한 만 원에서 2만 원 정도를 쓰는 게 그래도 조금 효율이 나더라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2만 원을 써서 조회수를 얻었습니다. 네. 돈 많이 안 썼죠. 그리고 대표자와 제품, 브랜드별로 마케팅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마다 다른데 이제 대표님들의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업을 시작하면서 내가 팀을 맞춰서 이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사람,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사람, 상품 기획자도 있고 뭐 홍보하는 사람도 있고 뭐 경영진도 있고 다 있으면 너무 쉽죠. 어떻게 보면 너무 쉽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혼자 하는 1, 2인의 그 창업 대표님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몇 명 안 되는 팀빌딩이 된 우리 소규모 스타트업의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뭐 저도 그랬고요. 이 부분을 사실 대표자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그 시기가 너무 빠른 건 아닌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핫팩을 판매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핫팩이 방송을 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근데 겨울 시즌이 한 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윗선에 보고가 되고 다시 방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이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딱 맞아도 안 돼요. 반드시 먼저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여름에 팔 물건이다라고 하면 이른 봄이나 겨울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내가 돈을 쏟아부었다고 해서 마케팅이 빵 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밑에 뭔가 저변이 깔려야 돼요. 네. 삼성을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애가 아니라 동네에도 전자서비스가 있고 백화점에도 있고
어딜 가도 있고 온라인에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광고도 하고 누구나 알고 있는 뭐 그런 부분들에 삼성이 많이 로고도 보이고 깔려 있죠. 그런 게 결국은 다 마케팅의 일환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거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지, 우리 거를 어떻게 환경에 의한 거를 지대하게 영향받지 않고 알려야 되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마케팅 주요 요소는 상당히 많아요. 뭐 이제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을 얼마 내야 되냐, 어떤 마케팅 회사가 잘하냐라고 보통은 물어보시는데 그거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바로 내 상품, 내 서비스명, 내 브랜드명, 그리고 내가 사람들한테 각인시키고 싶은 브랜드 컬러, 또 로고, 또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다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이게 선행이 안 된 채로 마케팅을 하잖아요. 그럼 돈만 쓰고 매출 안 나와요, 여러분. 장담합니다, 제가. 근데 이 중에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가격이나 사은품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가격으로 마케팅을 잘한 회사가 마켓컬리죠. 마켓컬리가 100원에 얼마 이런 걸로 했죠. 그래서 마케팅을 잘했죠. 그걸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뭐 블랭크도 그랬고요. 그리고 사은품으로 이제 프로모션을 끄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제품의 패키지라든가 제품 패키지로 가장 많이 마케팅하는 채널이 어딜까요? 선물하기를 많이 하는 채널이에요. 맞아요. 카카오예요. 네. 이렇게 지금 대표님처럼 참여하시면 좋아요. 대표님들이 뭐 이 아까운 시간에 사실 이거를 듣는다는 건 굉장한 시간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걸 하기 위해서 굉장한 시간을 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내 거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물어가셔야 돼요. 저는 상품 하나만 기획해드려도 몇 천만 원씩 돈을 받고 하는데 교육하는 이런 시간에 되게 짧은 거여도 내 거에 대한 안을 많이 인사이트를 얻으셔야 돼요. 여기 왜 빨간색으로 브랜드 상품 뭐 컬러 로고 이런 것들에 막 칠해놨냐면 뭐 건식 같은 경우는 뭐 연예인으로도 많이 팔기도 하죠. 마케팅을 연예인으로 주로 하죠. 근데 이런 디자인, 로고, 상품, 브랜드 컬러 앤 디자인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왜 해놨냐면 이 주제가 IP 컨텐츠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 요소가 있는데 내가 잘 팔려도 또는 이게 마케팅의 결이 맞지 않으면 매출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금 빨간 표시를 한 것들은 내가 반드시 잘 돼도 누가 따라오지 못하게 IP에 대한 그 획득을 미리 해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으로 뭐 로고든 상품이든 다 특허 같은 거를 진행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디자인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를테면 에르메스 하면 떠오르는 컬러 있으시죠? 대표님 에르메스 하면 뭐 떠올리세요? 플래닛 스토리 실장님? 어떤 게 떠오르세요? 오렌지 떠오르시죠? 네. 오렌지가 떠올라요. 근데 그 오렌지 컬러 그대로를 쓰고 다른 에르메스 디자인이나 로고가 아닌 다른 거를 해놨을 때 에르메스가 떠오를까요? 안 떠오르시죠? 그만큼 브랜드를 컬러로 인식시키는 거예요. 네이버 하면 무슨 색깔 떠올라요? 녹색 떠오르시죠? 카카오 하면 무슨 색깔 떠올라요? 무슨 색깔 떠올라요? 노란색. 그쵸? 마켓컬리 보라색. 다 자기만의 컬러가 있죠. 배미는 민트색. 그쵸? 그럼 나도 내 서비스, 지금 대표님들의 제품을 이제 어바웃하게 보긴 했는데 대표님들의 제품이든 서비스든 내가 생각하는 컬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한 대표님만 내 상품명 무슨 컬러인지 보고 싶어요. 나는 무슨 컬러를 주로 해요. 라고 한 번만 올려봐 주실래요? 잘 참여하시는 캐듀케이션 이사님이 올려봐 주실래요? 파랑이에요. 자, 무슨 제품을 하시나요?
아, 교육 서비스. 자, 교육 서비스인데 파랑을 쓰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신뢰요. 그쵸? 신뢰. 자, 이게 되게 맞는 말인 게 은행 보세요. 은행권에서 하는 앱들을 잘 보시면 KB가 노란색인 걸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파란색을 많이 씁니다. 우리은행도 파란색이고요. 신한은행도 파란색이고 기업은행도 파란색입니다. 자, 대표자들은 그런 걸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아, 저 회사는 도대체 내 회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브랜드라도 그럼 잘하고 있는 성공적인 모델의 애들이 과연 왜 컬러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까? 왜 저들은 저런 로고를 쓴 걸까? 그쵸? 왜 저런 로고를 쓴 걸까? 내 서비스랑 맞으니까요. 내 제품이랑 맞으니까요. 왜 저런 브랜드 명을 쓴 걸까? 이런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 고려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시장에 주요 고객은 누구고 그 고객이 봤을 때 이러한 브랜드 명은 기억하기나 인지하기가 쉬운지 또는 인지하기에 좋은 건지 그 다음에 상품명은 그거에 가까운지 서비스명도 그분들한테 가까운지 예를 들어 60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지금 애들이 쓰는 명칭을 갖다가 걸어놓으면 과연 그분들이 알고 살까요? 못 사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하려는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브랜드명, 상품명, 컬러, 로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돈을 내고 남들한테 맡겨서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거나 뭐 PPL 마케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마케팅이 아니고 내 서비스, 내 제품에 대해서 진짜 심사숙고해서 내가 정말 이 컬러가 맞아? 내가 정말 우리 제품을 쓰는 나의 고객들이 어떤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는지 내 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걸 가졌으면 좋겠는지 뭐가 좋아졌으면 좋겠는지를 진짜 깊이 있게 고민하셔야 돼요. 수없이 많은 마케팅의 종류들이 있어요. 나는 주로 어떤 마케팅을 채택하고 있나인데 저는 사실은 중점을 두자면 앞에 말씀드린 부분들을 훨씬 더 많이 준비하시라고 말해요. 그게 준비가 되고 나면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의 마케팅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 앞이 준비돼야지만. 그러면 그 앞이 준비됐을 때 과연 그러면 나의 타겟들은 PPL 마케팅이 적합한 타겟이냐 SNS가 적합한 타겟이냐 바이럴이 적합한 타겟이냐가 다 달라져요. PPL 마케팅을 주로 많이 하는 애들의 종류가 뭐가 있죠? 제품으로 따지면 PPL 마케팅 누가 많이 하죠? 네, PPL 마케팅은 건강식품이 제일 많이 해요. 가구나 소품보다는 건강식품이 PPL 마케팅을 가장 많이 하는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뭐 말씀하신 뭐 가구, 뭐 소품, 뭐 화장품, 뭐 옷 이런 것들도 이제 PPL 마케팅을 많이 하는데 근래에는 그게 올해 초에 했나? 그 쇼윈도라는 드라마에서 송유나가 굉장히 예쁜 옷들을 많이 입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KBS가 그거랑 연결을 맺어가지고 아예 키워드를 송유나 원피스, 송유나 바지, 송유나 블라우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PPL 마케팅에서 아예 그냥 샵으로 꽂아버리는 마케팅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근래에는 이제 방송국들이 이 PPL로 돈을 벌려고 하죠. 근데 예전에는 알고 계시는 KBS, SBS, MBC들이 PPL에 대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근래는 어때요? 근래는 시청률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곳들보다 이제 종편이라고 하는 JTBC, 뭐 TVN, 그 무슨 부부 관련된 드라마 했던 적 있잖아요. JTBC에서 그 부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가 PPL 마케팅을 했을 때 엄청나게 광고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 거를 어디에 활용하느냐고. 근래에 PPL 마케팅 많이 하는 게 이제 가희 같은 화장품을 PPL 마케팅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이제는 그걸 표현하게 돼 있고 그걸 막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PPL이 이 제품은 저 PPL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인데 그걸 이제 거부감이 있다기보다는 저렇게도 하는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지해요. 저런 걸 내가 사러 가야겠구나라고 인지해요. SNS 마케팅은 이제 필수죠. 예전에는 이거는 그냥 선택이었어요. 근데 근래는 필수예요. 다만 이 SNS에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가 있는데 물론 그 이외에도 많아요. 뭐 브런치도 있을 수 있고 뭐 블로그도 있을 수 있고 뭐 카페도 있고 뭐 등등등등 다 많은데 내 제품이 뭐에 어울리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하나를 제대로 해서 뚫지 못한 상황에서 인스타그램에도 조금, 페이스북에도 조금, 유튜브에도 조금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라이브 커머스 할 때 이렇게 3개 채널을 같이 켜보고 한 적도 있거든요. 인스타 채널, 페이스북 채널, 유튜브 채널을 3개를 같이 켜놓고 댓글을 받아가면서 방송을 해봤는데 SNS라는 거는 말 그대로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거를 봐주는 나의 팔로워들과 나의 그 고객들과 소통이 안 되잖아요. 나가요. 아무리 팔로워 수 많은 채널이어도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충분히 내가 진심을 담아서 내 제품을 내 서비스를 이 SNS 안에 담아내야지만 그 고객들이 와서 나와 함께 소통해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제품이나 내 서비스가 과연 어느 채널에 맞는지 남들이 유튜브 다 하니까 나도 유튜브 할래 이러면 안 돼요. 유튜브는 편집자도 필요하고 유튜브는 썸네일도 잘 만들어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는 어떤 분야가 있어요. 하지만 유입도는 또 검색하는 거는 조금 더 편할 수는 있죠. 인스타그램은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틱톡은 젊은 애들이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틱톡도 내가 만약에 유튜브에서 만든 어떤 광고를 또는 어떤 영상을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 릴스나 틱톡에 올리면 그게 연결돼서 매출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수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래에. 그래서 어떤 채널을 내가 주요 채널로 할 것이고 그 주요 채널로 활용을 한 걸 가지고 다른 채널에 연계해서 그냥 광고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바이럴 마케팅 뭐 너무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이건 굉장히 고전적이다라고 얘기하고 몰드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바이럴 마케팅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검색을 커머스에서 하거나 뭐 서비스도 마찬가지지만 검색을 보통 어디서 해요? 네이버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근래에 이제 어린 친구들은 유튜브에서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이제 네이버가 이제 압도적으로 국내는 인기가 많고 내가 만약에 수출할 품목이다라고 하면 유튜브 컨텐츠를 올리는 거에 조금 더 힘을 써야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국내냐 국외냐에 따라서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이 바이럴을 할 때 과연 그러면 타겟층이나 키워드를 누구로 잡을 거냐. 그 블로그들이 가장 근간에 쓰여진 글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아까 여행사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나 이번 여행 어디 갔다 왔으니까 뭐뭐해서 좋더라라는 걸 내가 올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구전으로 바이럴이 올려져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것들이 포진되어 있어야지만 대표님 상품을 구매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듣보잡이야. 그런데 나 광고비 100만 원 썼어 200만 원 썼어? 안 팔립니다. 절대 안 팔립니다. 세팅이 필요해요. 그 세팅을 하는 거에 하나의 그냥 소재일 뿐이에요. 바이럴 마케팅이. 노이즈 마케팅은 우리가 잘 하고 있진 않죠. 노이즈 마케팅은 누가 많이 할까요? 누가 많이 할까요? 노이즈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은 정치하는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네. 왜냐면 고의적으로 논란거리를 만들어서 그냥 계속 뉴스에 튀어나와야 돼요. 잘했든 잘못했든. 그래서 많이 하는데 우리는 사실 노이즈 마케팅에 거리가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어떤 경쟁사 상품이 있는데 그게 노이즈 마케팅의 이슈가 돼가지고 우리께 올라가서 아예 시장 자체가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또는 비교돼서 내게 더 급부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시장의 정세를 잘 보셔야 돼요. 예전엔 에코 마케팅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이거를 ESG 마케팅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ESG에 참여하고 있냐, 환경을 생각하냐인데 이거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예요. 제가 이제 딸 둘이 있는데 큰애가 13살이고 둘째가 8살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갑자기 불을 끄는 거예요. 왜 꺼? 오늘 지구의 날이래요. 오늘 지구의 날이라서 불을 꺼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야, 똑같은 텀블러가 있는데 이거는 환경을 생각하는 소재로 만들어서 3만 원이야. 근데 이거는 그냥 소재로 만들어서 한 15,000원에서 그 정도 해. 그럼 넌 뭘 살 거야? 3만 원과 15,000원인데 디자인도 동일해. 1초도 안 걸려서 다 3만 원짜리를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이제 굉장히 어린 친구들의 얘기지만 지금 20대 초중반의 친구들 같은 경우도 MZ 세대라고 하지만 뭐 그 G세대 같은 경우는 이런 ESG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세요. 지금 대학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너 마케팅 중에 어떤 게 제일 관심 분야라고 하니까 ESG 마케팅이 제일 관심 분야예요 라고 했어요. 저도 놀랐어요. 다른 대답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은 환경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깊게 박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지금 대기업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뭐 포스코라든가 뭐 그런 회사들이 뭐 SK 이런 회사들이 지금 ESG에 대한 뭐 마케팅이 아니라 이제 생존이죠. 유럽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 ESG에 해당하는 소재로 쓰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게 돼버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는 그 강철로 만드는 자동차, 그럼 현대도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거랑 연결되진 않지만 우리가 그런 소재의 일부를 뭔가 쓰고 있다. 또는 2, 3년 후에는 분명히 이거에 대한 세금을 물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과연 그런 것들을 생각한 제품이나 나의 서비스 개선도를 그쪽으로 가고 있나 방향이 미리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 환경에 대해서. 지금 당장 내가 이거에 대한 마케팅을 하지 않더라도 방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 마케팅은 사실 바이럴이랑 좀 일치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조금 다른 리뷰라든가 요새 뭐 리뷰어들이 하는 경우들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하는 것도 결국은 경험 마케팅입니다. 컬러 마케팅은 모든 요소에서 다 쓰이는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중에 하나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컬러에 대한 생각을 소비자가 구매 욕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먹는 거예요. 맛있는 거는 왜 백종원 아저씨가 얘기하잖아요. 그 맛있게 보이게 하는 거는 반드시 그 불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 약간 주황색 불빛. 근데 거기에다가 막 칙칙한 검은색 불빛을 갖다 놓으면 절대로 음식이 맛있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 컬러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요. 뭐 향기 마케팅은 뭐 요새 의류 매장이나 이제 우리가 4G, 뭐 5G 시대라고 하는데 이미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그 매장에 들어갔을 때 향기가 나게 하는 걸로 사람을 끌어들인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 사실 이거를 실현시키고 있거든요. 기술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거여서 향후에 갈 마케팅의 방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근래에 대두가 되고 있는 콘텐츠 마케팅은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영상이나 사진 등을 내가 SNS 매체에 올려서 내 브랜드는 이런 거야. 내 브랜드는 뭐가 좋아. 내 브랜드를 이해해 주세요. 또는 나와 함께 소통해요. 이거를 콘텐츠로 계속 푸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왔냐면 예전에는 그거를 하고 글을 많이 썼어요. 충분히 글을 써서 저는 왜 이런 사진을 찍었는지 이 사진에 대한 이유와 이 제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와 내가 이 브랜드를 어떻게 했는지를 정말 상세하게 많이 썼거든요. 근데 요새는 어떤지 그냥 그 사진 하나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인사이트를 한 3분의 2 정도는 담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담아내고 글은 그렇게 길게 쓰지 않아요. 충분히 그냥 그 사진 하나로, 그 영상 하나로 삘이 꽂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팅의 종류는 결국은 나한테 맞는 걸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시몬스 침대가 원래 TV 광고를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근래 이제 요거 말고 요 전에 이제 광고가 원래 유튜브 마이너 광고에서 뜨면서 다시 이제 TV로 넘어온 케이스인데 시몬스 침대의 광고가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계속 졸려하고 하품하다가 맨 끝에 남자가 엄청 개운한 표정으로 딱 앉아있죠. 그쵸? 저도 그거 보고 박수를 쳤어요. 시몬스는 에이스랑 경쟁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러고 나서 매출이 어떻게 역전됐냐? 그 코로나 시국에도 20, 30대의 신혼 부부들이 원래는 한 40, 50대의 전유물이었었는데 20, 30대의 신혼 부부들이 엄청 많이 사서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던 시몬스 침대의 매장들이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브랜드 밸류를 이 광고 하나로 바꿔놓은 거죠. 두 번째, 이건 좀 옛날에 난닝구닷컴이 라디오 광고를 많이 했지만 20대의 쇼핑몰인데 오히려 라디오 광고를 했고요. 뭐 써연료 같은 제품은 사실은 굉장히 올드한 그냥 부탄이었는데 이 뒤에 나온 맥스 부탄을 다시 꺾은 게 라디오 광고를 통해서 다시 꺾었죠. 자, AHC 이게 원래 국내 브랜드였는데 유니레버의 2조에 팔린 엄청난 기업입니다. 저도 여기 회장님을 알고 있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도 굉장히 멋진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되게 마케팅이나 자기 제품에 대한 컨셉 그리고 브랜드 컬러가 너무너무 명확했어요. 10년 전에 뵀을 때도.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김혜수 씨가 광고하고 이거는 사실 좀 후반 부분이고 그 앞은 어떻게 했냐면 에스테틱의 브랜드라는 거를 계속 까셨어요. 어디에? 잡지에도 깔고 온라인에도 깔고 자사몰에도 깔고 사람들한테 시연도 해주고 실제로 에스테틱 샵에다가 넣고 그거를 하나하나 켜켜이 쌓아 올라가서 TV 광고 나오고 홈쇼핑도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더 많은 유명한 여배우들이 광고를 하기 시작하면서 더 많이 떴고 5개 광고는 당연히 같이 진행을 하면서 엄청난 기업이 돼서 유니레버가 2조에 사게 된 거죠. 우리 대표님들 회사 중에 나는 정말 나중에 M&A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M&A 하고 싶은 회사의 결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M&A를 아무 회사나 하진 않잖아요. 브랜드 결이 깊은 회사랑 합니다. 컨텐츠가 있는 회사랑 해요. 지적재산권이 있는 회사랑 합니다. 너무 잘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방어체계가 안 됩니다. IP가 없으면 방어체계가 안 되고 남이 금방 따라올 수 있고 대기업은 더더욱 금방 따라올 수 있어요. 두 번째, 만약에 콘텐츠가 없다 그러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B품이 많이 나왔을 때 콘텐츠가 없으면 내게 아닌 거예요. 남도 다 쓸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희한한 건 뉴코아 아울렛 같은 경우는 전단지 광고가 아직까지도 제일 잘 먹힌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내가 인스타에 광고를 하고 라이브 커머스를 해보고 페이스북을 해봐도 뉴코아 아울렛이라는 특성 때문인지 전단지 광고를 절대 따라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잡지. 노블레스나 럭셔리 명품에 들어가는 애들은 3천만 원짜리 시계, 얼마짜리 가방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내 제품이 하이 퀄리티의 제품이고 하이 퀄리티의 서비스다. 그럼 전 여기 뚫어요. 잡지. 밑에 가지 않아요. 근래 이제 미용실 같은 데 가서 만약에 잡지를 보셨으면 보그지 같은 데 건식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그지는 원래 패션이었거든요. 알로하. 패션이죠. 그죠? 근데 패션이나 리빙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건식이 튀어나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잡지도 한쪽으로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잡지 광고든 전단지 광고든 라디오 광고든 이게 다 올드하다가 아니라 내 제품이 만약에 이쪽에 맞다면 그렇게 트라이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 제품이 그러면 여기에 트라이 한 그 광고의 지면이나 광고의 내용을 내가 갖고 있는 인스타 계정이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인스타나 페이스북, 유튜브 계정은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광고판의 계정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마케팅이나 광고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시라는 거죠. SNS 마케팅 다이슨은 이제 마케팅을 너무 잘하는 회사죠. 자, 이런 컨텐츠 지금 레이홈이라는 거를 저는 몰라요.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담되는 가격 대신에 얼마 하는 새 집처럼 자, 이 문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고 우리는 문의하거나 클릭해야 되니까 이런 걸 만드셔야 되는 거죠. 네. 색상을 오늘은 되게 강조하게 되는데 이렇게 각 서비스에 따라서 내가 떠오르는 색상이나 어떤 소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럼 내 상품이나 서비스가 지금 어떤 수준에 있는지, 또 나는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요거를 10분 안에 쓰실 수 있다 그러면 준비 상태가 어느 정도 되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써보신 게 굉장히 많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더 깊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내 제품이 정말, 근데 근래의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해졌어요. 그래서 웬만한 거에 돈을 쓰지 않아요. 정말 이 상품이, 이 서비스가 나를 위해 깊게 생각해 줬는지를 귀신같이 압니다, 고객은. 우리 하루만 사업하고 그만두고 싶은 대표님도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2차 타임은 이제 이 뒤에 얘기들 나누면서 콘텐츠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고 마케팅에 대한 얘기도 조금 더 나눠보면서 네, 나중에 또 질문사항 받을 때 추가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0분간 쉬시고 다시 뵙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도 잘 쉬셨어요? 네, 10분이 금방 가네요. 통화 한 통화 했더니. 자, 저는 타올 상품을 제 PB 브랜드로 브랜딩을 해서 지금까지 한 17년에 개발하기 시작해서 22년이니까 벌써 꽤 됐네요. 저는 개발만 이거를 1년 6개월 정도 했고,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이유는 타올을 판다고? 타올을 브랜딩했다고? 타올을 마케팅한다고? 약간 이런 개념들을 깨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들의 제품이 어떤 거든 간에 내 제품을 어떤 방식이든 충분히 시장에서 틈새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마케팅도 나만의 방식으로 다르게 할 수 있다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저는 이거를 한 4년차 계획을 세웠었어요. 앞에 이제 그 대표님들께 해보라고 했던 이 테스트 타임을 저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준비 기간은 내가 얼마를 갖는데,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성적서를 받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테스트를 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유저를 모아서 다시 그거를 재검증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다 정해놓고요. 그리고 다시 판매 채널은 나는 어디를 먼저 갈 거야. 난 2018년 뭐 4월쯤에는 난 어디를 먼저 갈 거야. 그 다음 난 2019년에는 어디를 갈 거야. 2020년에는 난 백화점에 들어갈 거야. 2021년에는 어디에 들어갈 거야. 이거를 저는 미리 다 정해놨었어요. 몇 년 차 거를. 그래서 몇 년 차까지는 이제 당장 시작하시는 대표님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적어도 내 제품이 2, 3년 안에 또는 6개월 안에, 1개월 안에 난 어디를 들어갈 거야, 나 어떻게 할 거야가 좀 정해져 있어야 돼요. 막연히 그냥 근래에 스타트업 하시는 대표님들께서 뭔가를 출시했을 때 그냥 되게 당연히 와디즈 갔다가 스마트 스토어 가는 거 아니야가 굉장히 무슨 공식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 제품이 그게 맞다면 와디즈가 맞는 거죠. 근데 대표님들의 제품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채널이 맞냐는 거예요. 그걸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마케팅 채널도 다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 그 전에 비용이나 매출이나 마진에 대한 검토를 하셨을 때 어느 일부의 비용이 남아야지만 마케팅을 진행하실 거잖아요. 그 시점을 이제 정해 보시는데 저는 제 제품을 그것들을 다 해보고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이제 충분히 뭐 600명 정도 되는 고객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가장 원하는 건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디자인이 예쁜 거였고 흡수가 네 번째인가 세 번째더라고요. 타월에서 가장 원하는 게 저는 흡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하고 다르게 사람들은 다른 걸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타월을 만들자고 생각을 했고 첫 해년 차에는 그러면 내 타월의 시장은 프리미엄이니까 프리미엄 매장에 먼저 입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프리미엄 매장에 먼저 입점을 해서 1년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호주 수출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TV 광고를 시작했고 그리고 롯데백화점에 입점을 하고 올해는 면세점에 입점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갑자기 1개월 만에 듣보잡인 브랜드를 가지고 여기 백화점이나 면세점까지 오려면 저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마케팅에 대한 체크를 했겠죠. 근데 제가 온라인 마케팅,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페이스북이나 온라인 마케팅에 저는 지금 얘가 연에 내는 매출이 최소 못해도 2, 30억 정도는 무조건 내는 브랜드거든요. 그런데 그 브랜드를 제가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 단 한 번도 광고하지 않았었어요. 올해 처음 시작했어요. 저한테 맞는 마케팅은 오히려 고급 매장이나 고급 백화점이나 온라인 시장 그리고 저는 홈쇼핑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홈쇼핑 안에서도 이제 셀럽 방송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고객층이 쌓이기 시작했고요. 이쯤이면 내가 이제 온라인에 들어가서 싸워도 기존에 있는 그런 타월들하고 크게 부딪히지 않으면서 마케팅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올해 3월, 4월에 저는 인스타 마케팅을 이제서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대표님들의 제품도 다 그렇게 맞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을 제작하고 채널을 설정하고 판매가를 설정하고 기획하고 가격 구조를 정하고 판매 채널을 설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한테는 뭐가 먼저 맞는 건지를 순서를 한번 정해 보세요. 사진 찍어 놓으시던지 캡처 떠 놓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 놓으시고 내 제품을 주요 고객도 한번 써보고 나는 이거를 하기 전에 뭐부터 그러면 해야 되지? 뭐부터 하는 게 나한테 맞는 거지를 한 번쯤은 고민하신 다음에 생각하시면 훨씬 더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순서대로 스텝 1부터 대리점부터 이제 SNS까지 스텝 6로 왔고요. 아마 앞으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이제 대기업 플랫폼에서 거꾸로 입점 제의가 옵니다. 우리랑 이런 콜라보를 한번 해보시죠. 우리랑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시죠. 그래서 어제 이렇게 열심히 뭔가 켜켜이 쌓아 올린 브랜드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걸 알아주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했구나라고 어제 판단을 했는데요. 대표님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떤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충분히 준비를 하시라는 거고요. 콘텐츠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뜨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제품을 누가 사용할지, 내 서비스를 누가 사용할지를 고민한다는 건 반드시 그 안에 스토리나 콘텐츠가 묻어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IP 콘텐츠에 관련된 것들은 어떤 저작권이라던가 상표권이라던가 뭐 디자인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나누는데, 그래서 앞서서 마케팅을 준비하는 기간에 말씀드린 것들은 상품명, 브랜드명, 뭐 로고 이런 것들을 다 내 결에 맞춰서 만들어야 되지만 그 결에 맞춰 만든 것들을 반드시 등록을 해둬야 돼요. 가장 비단한 예로 그 홍초 닭발 옛날에 되게 유명했는데 그 브랜드를 전국의 매장이 100개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브랜드를 등록을 안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특허 게임에서 져서 전체의 간판을 다 바꿔야 되는, 그래서 여태까지 쌓아놓은 브랜드 밸류가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에 혹시 수출하는 대표님들이 계시면은 그런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주방 브랜드라든가, 그리고 알고 계신 아이폰, 그 아이폰의 애플 브랜드를 중국의 어떤 사람이 등록을 해놔버린 거예요. 애플이 진입하기도 전에. 그래서 10억을 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듯이 내 제품이 만약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또는 국내에서도 내 제품을 누군가 따라올 것 같은데, 또는 누군가 도용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첫 번째로는 내가 잘했나 보다, 내가 잘 가고 있나 보다 방향성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그거를 잘 가고 있는 나를 이렇게 끌어내리지 못하도록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IP 재산권에 대한 뭐 특허, 저작권, 그다음에 상표권, 뭐 디자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그 확보를 해 놓으셔야 돼요, 미리.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되게 막 내가 뭔가 지금 보이지 않는 돈을 내는 것 같고 비싸 보이고 그렇지만, 그거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방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근래 뮤직 콘텐츠랑 비즈니스를 만드는 이제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내가 듣고 싶은 그런 음악을 전혀 다른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협약을 한 예입니다. 이번에 부산 세계박람회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홍보 콘텐츠를 CJ EMN에서는 신비 아파트로 진행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부분, LG U+ 같은 경우는 SBS랑 같이 IP 콘텐츠를 공동 제작해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 있는 거를, 그 베이스를 LG U+의 아이들 나라의 부모 진단 서비스를 통해서 SBS의 그 예능 후속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콜라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대표님들의 상품도 조금 더 이제 네임밸류가 올라가고, 지금도 이미 잘하고 계신 대표님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나는 그럼 어디와 공동 제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나만의 컨텐츠로 또 자리매김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핑크퐁은 정말 장수 캐릭터죠, 그쵸? 그 장수 캐릭터 핑크퐁이 카카오 모빌리티랑 콘텐츠를 제휴했어요. 왜냐, 이제 아이들이 차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뒤쪽에 보통 태블릿 PC를 달아주거나, 또는 태블릿 PC를 따로 보기도 합니다. 이제 아이들한테는 TV가 거의 뭐 태블릿 PC 아니면 모바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따라잡기 위해서 이런 콘텐츠를 산 거죠. 네, 근래에는 뭐 웹툰과 드라마가 굉장히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 전에 이영애 씨가 참가했던 구경이라는 그것도 웹툰을 소재로 했던 드라마였었고요. 웹툰을 소재로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뭐 우영우라는 그 드라마도 제가 알기로 웹툰을 소재로 썼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 웹툰과 드라마가 예전 같으면 어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 제품뿐만이 아니라 콘텐츠도 융합 시대가 이미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과연 어떤 식으로 녹여내고 어떤 매체에 녹여내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 우리 거가 그런 데다 광고해야 될 수도 있고, 우리 서비스가 이런 데 쓰여야 될 수 있거든요. 잘 한번 살펴보세요. 아까 제가 여행하시는 대표님께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상조회사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하나의 BM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생각해 보시고, 이런 흐름으로 가는구나. 내가 단지 콘텐츠에 관심이 없어도,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콘텐츠 마케팅이 아니어도, 사람들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표나 막 이제 뭐 지금 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은 아마 상표를 다 등록하셨을 텐데, 혹시나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반드시 빨리 등록을 하시고, 내가 이거는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여도 그게 나만의 차별화된 기술이라면 특허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빨리 하셔야 됩니다. 저작권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 캐릭터를 만드신다거나, 애니메이션 웹툰을 그리신다거나, 뭐 피규어를 만드신다거나, 아니면 캐릭터를 그려서 그걸 또 굿즈를 만드신다거나, 어떤 분들은 인스타 계정이나 유튜브 계정이 또 자산인 분들이 있어요. 그거 다 지적재산권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나의 계정 이런 것들을 보호를 하셔야 돼요. 특허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비교적 잘 알고 계신데, 뭐 키프리스나 특허청에 들어가셔가지고 체크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그 저작권 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시안, 내가 만들어 놓은 디자인은 이제 디자인 특허의 실용 신안으로 내시면 되고요. 근데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시안이나 뭐 시연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난 좀 보호받고 싶어. 이게 꼭 음원이 아니어도, 이게 꼭 공연이 아니어도 나는 이 부분들을 보호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작권 협회가 있어요. 그 협회에 가시면은 내 저작물을 올려서 그쪽에서 심의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나만의 저작권으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내가 침해했다고 반대로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또는 누군가 이거를 도용하는 게 싫다라고 했을 때 그 저작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면에서 있기 때문에 초반에 특히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을 미리미리 다 체크하셔서 준비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미 마케팅을 하고 난 충분히 잘 팔아가지고 브랜딩도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마케팅에 비용을 들여서 이걸 하시고 계실 때 누군가는 저게 됐나 안 됐나 보다가 금방 따라합니다. 근데 그 따라하는 기간에 내가 독보적인 상황이 돼 있으면 상관없는데 비슷한 상황이면 내게 같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그 경각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기상어 노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또 라인프렌즈랑 해서 지적재산권을 활용해서 협업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비단한 예로 이제 요시고 사진전 여기 대표님들 보셨나요? 요시고 사진전 보셨어요? 요시고 사진전들 보셨을까요? 안 보셨나 보다. 바쁘셔서. 만약에 보신 분들이 계셨다면 요시고의 사진전은 누가 봐도 문화잖아요. 근데 그 문화인 사진을 맨 밑에 내려왔을 때 다 굿즈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뭐 마우스패드, 뭐 무슨 테이프, 뭐 공책, 뭐 노트, 뭐 액자, 정말 사람들이 사고 싶을 만한 굿즈들을 다 만들어 놔서 그 사진전을 보고 내려오는 사람은 모두 다 굿즈를 샀어요. 정말. 그런 것처럼 이제는 문화 콘텐츠가 어디서 사용될지 모르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캐릭터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서비스가 어디랑 결합할지 모르니까 정말 내 콘텐츠에 대한 거를 심사숙고해서 깊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제가 만든 타월에 대한 건데 수건으로 콘텐츠가 가능할까요? 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타월을 검색하면 이런 사진들이 막 나와요. 어때요? 이게 콘텐츠로 조금 활용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수건하면 좀 약간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건? 그냥 그거 받는 거 아니야? 그거 그냥 싸게 사는 거 아니야? 누군가 주는 거 아니야?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쵸?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그거를 이렇게 검색했을 때 평범한 게 가득했어요, 제가 이거를 개발할 때. 근데 저는 프리미엄 타월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고 싶었어요. 욕실에 디자인을 하거나 인테리어를 하는 부분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이는데 막상 그거에 대해서 프리미엄, 내가 매일 쓰는 타월 같은 경우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싼 거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쁘지도 않은 싼 거를, 기능도 없는 거를. 어떻게 하면 저거를 예쁜 걸 만들까 생각하다가 그냥 제가 만들게 됐는데 시장을 충분히 조사해 보니까 이거에 대한 니즈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재해석했어요. 뭐 아까 17년부터 이제 개발해서 이게 지금 3세대 디자인인데 3세대 디자인은 마치 이거를 사는 사람이 명품인 것처럼, 또는 명품까진 가지 않더라도 그래도 나는 좀 인테리어 해, 난 좀 고급져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바꾼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엄이라는 어떤 기준에 맞춰서 지금 대리석이나 오크나 화이트 디자인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그 고대 로마의 유럽 건축 문양에서 저는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가져와서 내 고객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만들었다는 거죠. 컨텐츠도 이렇게 다 바꿨어요. 굉장히 고급진 여자가 내가 빅브랜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비용을 주고 이렇게 엄청난 사진을 찍고 이 컷 하나로도 내가 저 수건이 쓰고 싶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러한 느낌으로 저는 피부에 닿는다는 표현을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피부에 닿는 느낌을 최대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저 와인이 별거 아니지만 내 거를 쓰는 고객들은 저런 와인을 마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만든 컨텐츠였어요. 이건 닦는 듯한 느낌이고, 이거는 생활의 어떤 여유, 옆에 있는 신문이나 책이 그걸 말해주게 만든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색깔에 맞춰서 어떤 고객이 사용하는 TPO에 맞춰서 이러한 컨텐츠들을 만들어냈고, 저는 이거를 누적 판매량이 100억, 지금 누적 판매 개수는 270만 장을 판매하고 있는 타월입니다. 되게 단적인 예만 보여드린 건데 여러분들의 제품도 되게 깊이 있게 저렇게 고민하시라는 의미에서 무슨 타월이 대수야 저렇게 팔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거를 깨시라고,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장표를 마련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켜켜이 준비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더 좋은 채널들에 이런 식으로 입점을 하게 돼서 지금도 잘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SNS는 올해 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나 자사몰만 판매를 하고요. 올해부터는 이거를 국내에만 팔고 싶지 않아졌어요. 이제 해외에도 나는 이걸 팔아야겠다. 해외 고객들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좋은 제품을 사게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태리 박람회에 참가를 했고, 호주는 수출을 하고 있고, 이제 이태리 박람회, 이제 좀 있으면 두바이 박람회를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되게 남들이 볼 때 사소해 보이는 제품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시장은 열려 있고 더 넓힐 수 있는 기회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깊이 있게 대표님들이 준비를 하시면 세상은 다른 거죠. 내가 비싼 크루즈를 해야지만 그게 프리미엄 고객인 게 아니라 작은 거래도 프리미엄 고객일 수 있고요. 또 나는 프리미엄이 아니라 매스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매스에 맞는 시장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마케팅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이게 제가 해외 가서 찍은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고유한 이 패턴 디자인 자체가 콘텐츠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너네 거 아니야? 누군가 우리를 따라하는 것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고 이미 생기고 있는데, 그걸 보면 무조건 무늬만 보면 전화 와요. 너네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고 우리 거를 비슷하게 만든 다른 거야 라고 하면 다 그거를 이제 다르구나 라고 하고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흡사제가 프리미엄 시장을 처음에 열 땐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걸 세팅해서 계속 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을 나머지는 다 짝퉁처럼 만들어 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내게 힘이 생기고 내게 깊이가 있어야지만 남이 따라왔을 때도 충분히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고 마케팅을 하더라도 밀리지 않습니다. 그런 준비들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했구나 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이게 따라한 사례인데요. 한 6개월 전쯤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유튜버예요. 한번 팔면 1억에서 1억 5천 정도가 기본으로 판매하는 유튜버래요. 연락이 왔어요. 우리 거를 달라고. 근데 저는 기존의 인플루언서 라인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인플루언서 분하고 이분하고 인간관계적으로 엮여 있는 거를 제가 들었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하라고 했더니 그럼 자기는 안 하겠다고 하셔서 그러면 어쩔 수 없다라고 제가 고사한 내용이 있었는데, 갑자기 한 두세 달 뒤쯤에 이분이 제 거랑 똑같이 생긴 거, 비슷한 디자인에 심지어 박스까지 똑같은 걸 만들어서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심지어 CJ에서. 알고 보니 전말은 따라 하라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원래 저는 이 디자인에 대해서 내가 심사숙고해서 만든 거였기 때문에 저 디자인을 제가 특허를 내놨었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디자인을 내놨는데 왜 따라 했냐라고 이거를 판매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고, 더군다나 저희랑 같은 존이었고 심지어 저희한테 전화 왔던 그 인플루언서 분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특허 내용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고지하거나 내리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용은 그 다음날 내리시게 됐어요. 판매를 못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준비를 충분히 해놓고 계셨으면, 준비를 안 했다면 팔으라고 냅둘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세가 역전돼서 저 사람이 개발한 것처럼 돼버렸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행히 준비되어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해서 바로 내리도록 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거든요. 누가 봐도 비슷하게. 네, 여기까지 교육 자료는 마쳤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대표님들의 어떤 마케팅 사례, 그리고 또 내가 매출을 하고 있는데 나는 매출을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나 이걸 좀 잘 모르겠는데 더 내고 싶다라든가, 나는 이런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뭔가 효과가 더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감 없이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K-팝에 관련된 서비스 교육인데 홈쇼핑 판매가 가능할까요? 그냥 도전적으로 물어보는 거다. 네. 자, K-팝에 관련된 서비스 교육은 홈쇼핑 판매로서는 부적합합니다. 왜냐면 매스가 많이 사는 상품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바꿔서는 할 수 있죠. 이를테면 김희선 씨가 방송을 판매를 하는 건 아닌데 그거의 홍보를 위한 광고의 일환으로 출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K-팝에 관련된 서비스 교육이라 할지라도 이거를 만약에 문화공연 이런 콘텐츠들이랑 콜라보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들어오신다면 달라질 수 있고, 이걸 마치 렌탈이나 정기구독 서비스로 바꿔보신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딥하게 고민을 해보시면 아예 가능하지 않다는 아니고, 지금 당장 그냥 이 아이템만 봤을 때는 부적합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홈쇼핑 안에서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라이브 커머스라 하더라도 홈쇼핑에서는 조금 더 구매욕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테스트해보고 싶다면 충분히 그거를 문화 콘텐츠랑 콜라보를 하셔서, 이제 이게 문화 콘텐츠인 거잖아요. 그거를 뭔가 사람들이 내가 돈을 내고 지불할 수 있는 걸로 바꾸셔서 그 부분을 라이브 커머스로 먼저 라이트하게 도전을 해보시고 그걸 조금 더 다듬어서 홈쇼핑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네. BM을 내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저는 이제 단기간에 비용을 많이 잃어봤기 때문에 그 비용을 안 잃고 굉장히 리스크를 줄이는 데 집중해서 사실은 사업을 했고요. 마케팅도 마찬가지, 지적재산권도 그런 일환으로 다 준비를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대기업에 밀리지 않아야 되고 내가 대규모 자본에 밀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받기 전까지는요. 내가 투자를 받는다는 건 내가 그만큼 어느 정도 나의 레벨이 올라온 거거든요. 내 브랜드랑 내 서비스의 레벨이 올라왔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까지 올리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되나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올려서 투자를 받을 건지, 내가 언제까지 올려 M&A를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셔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최근 상품 페이지 유입을 위한 타겟 마케팅, CPC, CPM 광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근래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대한 얘기를 물으시는 건가요? 타겟 마케팅, CPC, CPM이? 아, 구글 광고. 이제 구글 광고나 페이스북 광고가 결국은 인스타랑 다 지금 비슷한데, 페이스북 광고가 다르고 인스타 광고가 좀 달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퍼포먼스 광고 안에 얘가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에 있는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네이버에도 이제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의 예를 들어 드리면 일단 네이버에 세팅을 먼저 하셔야 해요. 네이버에 세팅이 안 돼 있는 채로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면은 마케팅 효율이 잘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먼저 세팅을 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자사몰이 있으시면 더 좋고, 자사몰이 없다면 스마트 스토어라도 진행을 하셔서 이제 그 키를 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심으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거에 대한 타겟 마케팅이라던가 CPC나 CPM은 상품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예전 이제 이게 저희가 해보니 저게 두 가지의 탭이 있더라고요. 이제 클릭 전환율을 올려서 홍보를 많이 하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고, CPC는 CPM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환이 많이 일어나는 게 목표인데 이게 되게 불가분하더라고요.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왔다 갔다 해요. CPC가 굉장히 높은데 구매 전환이 안 일어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령대가 낮은 친구들, 그 다음에
CPM 같은 경우는 저 비용을 우리가 낮추기 위해서 구매 객단가는 높은데 사는 사람의 명수가 높지가 않아서 클릭 전환율을 높이는 광고 소재를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단지 CPC나 CPM 광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기보다는 대표님의 제품이 아까 골프웨어라고 하셨었나요? 아, 네. 그러면 내가 골프웨어의 제품을 아까 말씀드렸던 내 주 타겟을 먼저 고민을 해보시고 그 주 타겟이 하는 의류의 CPC 평균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CPC를 예를 들어 나 700원까지 할 거야 아니면 1,300원까지 할 거야 이런 거를 내가 미리 좀 어느 정도는 잡아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를 쓸 거다라는 게 먼저고 이거를 하실 때 내가 일일 광고비를 난 얼마를 쓸 거야를 먼저 고민해 보시고요. 그 일일 광고비 대비 나는 CPC가 얼만큼 나가도 돼. 그거에 따라서 CPM은 얼마가 잡히면 돼를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 CPC나 CPM에 대한 그 개념이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 광고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예전 대비는 이제 그 로아스가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저는 상품마다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상품마다 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도 다르고 내가 쓰는 광고비에 따라서도 얘가 달라지고 내가 하는 타겟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구매 객단가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의류의 평균은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CPC의 평균은 우리가 얘기하는 마케터들이 얘기하는 걸 한 7,800원 정도면 그냥 평균 조금 많이 들였다 1,300원 정도로 얘기하고 있고요. CPM 정도는 저희 거 같은 경우에 처음에 너무 많이 나와서 막 3, 4만 원 나와서 깜놀했고요. 그 뒤에 조금 14,000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내렸는데 실제로 저 CPM의 비용을 내리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여러 가지 써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대표님 제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구글 광고나 페이스북 광고는 하셔야 되는 건 반드시 맞고 이제 그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니까 단지 저거를 하기 위한 어떤 네이버의 세팅을 먼저 쭉 하시고 저거를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이 높아졌었다. 광고비를 덜 들였었다. 그리고 저걸 하기 위해서는 일일 광고비를 미리 책정하셔야 되고 내가 어디까지 그럼 감안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대표님들 아까 막 이제 해보시라고 해서 아마 많이 만들어 보시면서 그러셨을 텐데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은 또 우리 그 주간사 통해서 메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데에서 충분히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사업 번창하셨으면 좋겠고 질문이 더 없으시니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